결혼하고 집을 구할 때 시댁 근처로 정한 건 제 선택이었어요. 남편 직장도 가깝고 시부모님께서도 손주 보러 가기 편하게 가까이 살자고 하셨거든요.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이니까요. 출산 후 2주간 조련에서 지낼 땐 정말 평화로웠어요. 아기 울면 간호사님들이 달려오고 밥은 시간 맞춰 나오고 저는 그냥 회복하는 데만 집중하면 됐죠. 퇴소하는 날 남편이 차에 짐을 싣는 동안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집에서 아기랑 단둘이 시간을 보내겠구나. 집에 도착한 첫날 밤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 남편이랑 둘이 앉아서 와인은 아니지만 따뜻한 차 한 잔 마셨어요. 조용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고요함이었죠. 이제 진짜 우리 셋이네. 응, 좋다. 그런데 그 평화는 딱 하루였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며느라가 나야 손주 보러 왔어.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는 신발도 제대로 벗기 전에 아기 침대로 달려가셨어요. 어머 우리 강아지 잘 잤어? 할미 왔어. 처음엔 감사했어요. 정말로요. 청소도 해주시고 빨래도 개켜주시고 냉장고도 채워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더라고요. 매일이었어요. 오전 10시면 어김없이 초인종이 울렸고 저는 수유복 차림에 머리도 못 감은 채로 문을 열어야 했어요. 이런 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며느라가 아기 젖은 차 좀 물려야지. 그래야 잘 나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저귀 봐. 이렇게 채우는 거 아냐? 옆구리가 새잖아. 제가 뭘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기 엄마는 전데 마치 제가 초보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매일 오시는 건 좀 부담스러워. 왜? 엄마가 도와주시잖아. 그건 고마운데, 그래도 좀. 엄마가 손주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걸 막을 수는 없잖아. 남편은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제 집인데 제 집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게 시어머니의 방문 패턴은 정확했어요. 오전 10시. 조리원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새벽 4시에 수유하고 겨우 잠들었어요. 아기가 다시 깨서 울기 시작한 건 오전 9시 반쯤. 저는 눈도 제대로 못 뜬 채로 아기를 안고 젖을 물렸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황급히 수유복을 여미고 문을 열었어요. 머리는 산발이고 얼굴은 부은 상태였죠. 어머, 아직도 이 시간에 젖 물려? 아침에 일찍 먹였어야지. 내 새벽에 먹였는데 또 배고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주 물려야 한다니까. 엄마 젖이 부족한가 봐.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 아기한테 미안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대로 거실로 들어오셔서 빨래 바구니를 보셨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빨래가 이렇게 쌓여 있어? 어제 못했어요. 아기가 계속 울어서. 그러게 내가 매일 와야 하나 봐. 며느리 혼자는 안 되겠어. 그리고 시어머니는 바로 세탁기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청소기도 꺼내셨죠. 저는 아기를 안고 소파에 앉아서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고마운 건 맞아요. 정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 걸까요? 점심때쯤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열어보셨어요. 며느리, 이게 뭐야? 미역국도 없어? 어제 남편이 사온 도시락 먹었어요. 도시락? 산후에 도시락을 먹어? 국을 먹어야 젖이 나오지. 죄송해요.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끓여올게. 저는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목소리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셔서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어머님이 오늘 오전에도 오시고 저녁에도 오셨어. 응, 미역국 끓여주신 거 진짜 맛있더라. 그건 그런데 매일 오시니까 좀 부담스러워. 부담? 도와주시는데? 도와주시는 건 고맙지만 나도 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 남편은 핸드폰을 보며 대충 듣는 투로 말했어요. 엄마가 손주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이해 좀 해줘. 나도 이해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뭐, 너 혼자 애 키우기 힘들잖아. 엄마가 도와주시는 거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 순간 목이 메었어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있지 않았어요. 아니, 듣고 싶지 않은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아기를 재우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소리내지 않으려고 수건을 입에 물고요. 내가 이상한 건가? 도와주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아기 울음소리보다 더 힘든 건 누군가 제 공간에 계속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제 집인데 제가 주인이 아닌 것 같은 기분. 문을 열 때마다 긴장하고 뭘 하든 감시받는 것 같은 기분. 그리고 그게 매일 반복됐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오전 10시면 초인종이 울렸어요. 며느리, 오늘은 청소 좀 해줄게. 기저귀 이렇게 채우면 안 된다니까. 애가 울면 바로 안아야지. 왜 그냥 놔둬?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이 왔어요. 제가 폭발하게 된 그날. 그날은 유독 피곤한 날이었어요. 전날 밤 아기가 거의 1시간마다 깼거든요. 새벽 5시에 겨우 잠들었는데 9시에 다시 수유하고 그 상태로 소파에 기대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사흘째 못 감았고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번엔 평소보다 더 시끄러웠어요. 며느리, 문 열어.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혼자가 아니었어요. 뒤에 두 분이 더 서 계셨어요. 시어머니, 친구분들이었죠. 어머, 왜 이렇게 늦게 나와? 자고 있었어? 내 아기가 밤새 울어서 어머, 손주 봐야지. 얼마나 이쁘다고 그러시던데? 맞아. 사진으로만 봤는데 진짜 보고 싶었어. 세 분이 우르르 거실로 들어오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애 어디 있어? 재우고 있었어? 네, 지금 막 재웠어요. 그럼 깨워야지.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줘야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애가 겨우 잠들었는데. 잠들었으면 깨우면 되지 뭐. 아기는 금방 다시 자. 시어머니는 제 말을 무시하고 침실로 들어가셨어요. 친구분들도 따라 들어가셨죠. 어머, 정말 이쁘다. 눈이 아빠 닮았네. 그치? 우리 손주 최고지? 아기가 깼어요. 울음을 터뜨렸죠. 으아앙. 저는 황급히 아기를 안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인지 무서워서인지 모르겠어요. 어머, 우리 때문에 깼나? 괜찮아, 할미가 안아줄게. 괜찮습니다. 제가 안을게요. 에이, 괜찮아, 내가 안으면 금방 그쳐? 시어머니는 제 품에서 아기를 빼앗듯이 안아가셨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모든 게 터져버렸어요.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 분 모두 저를 쳐다봤죠. 제발 좀 조용히 해주세요. 뭐? 매일매일 오시는 것도 힘든데 오늘은 친구분들까지 데려오시면 어떡해요? 친구들한테 손주 자랑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잘못은 아닌데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머리도 못 감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오시면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 친구분들은 어색하게 서 계셨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른 거야? 소리 지른 게 아니라 아기 보러 온 사람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우리 그냥 갈게 미안해. 응, 우리 나가자. 친구분들이 황급히 나가셨어요. 시어머니는 아기를 소파에 내려놓으시고는 가방을 들었어요. 좋아, 알겠어. 앞으로 안 올게.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냐. 내가 매일 와서 도와주는 게 그렇게 싫었어? 싫은 게 아니라 요즘 며느리들은 참 냉정하더라. 손주 보겠다는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나?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기는 계속 울고 있었고,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을 때, 시어머니한테서 이미 전화를 받은 상태였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소리 질렀다며? 소리 지른 게 아니라 나도 힘들어서. 엄마가 놀라셨잖아. 친구들 앞에서 망신당하셨다고 하시던데. 나도 사람인데 갑자기 친구들까지 데려오시면. 그래서 소리를 질러? 엄마가 얼마나 도와주셨는데?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아니, 일단 엄마한테 먼저 사과해. 엄마가 지금 엄청 상처받으셨어.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정말로 오시지 않았어요. 초인종이 울리지 않는 아침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처음 사흘은 조용해서 좋았어요. 정말로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아기를 돌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나흘째부터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휴대폰이 자꾸 울렸거든요. 시댁 쪽 친척들이었어요. 고모.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작은아버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얘기해 볼게요. 남편은 통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가 친척들한테 얘기 다 하셨나 봐. 뭘? 네가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손주도 못 보게 했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 그런 적 없는데. 근데 엄마는 그렇게 받아들이신 거지. 그럼 어떡해? 오해 풀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숨만 쉬더라고요. 며칠 뒤 남편 휴대폰으로 시댁 단톡방 메시지가 왔어요. 남편이 화장실 간 사이 화면이 켜져 있었고, 저는 무심코 봤어요. 며느리가 산후 우울증인가 봐요. 손주도 못 보게 해서 속상하네요. 어머, 그래요? 요즘 며느리들 예민하다더니. 경수님, 많이 상처받으셨겠어요? 오빠, 좀 잘 타일러. 엄마 마음 얼마나 아프시겠어. 눈물이 났어요. 저는 산후우울증이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 쉬고 싶었을 뿐인데, 제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 몰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저는 단톡방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단톡방 봤어. 어머님이 나를 산후우울증이라고 하시던데. 봤구나. 나 우울증 아니야. 그냥 힘들어서 그랬던 건데. 근데 너도 좀 이해해. 엄마 입장에서는 손주 보고 싶으신 거잖아. 나도 이해해. 근데 매일은 좀 힘들다고. 그래도 그렇게 소리 지를 일은 아니었잖아. 그럼 난 어떡해? 친척들이 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데?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일단 엄마한테 사과부터 해.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씁쓸한 웃음이요. 사과? 내가? 그래, 네가 먼저 소리 질렀으니까. 나는 언제 사과받아? 매일 와서 간섭하고 내 말은 안 듣고 친구들까지 데려온 건 괜찮은 거야? 그건 엄마는 도와주려고 그런 거잖아. 도와주는 거랑 간섭하는 건 다르다고.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기가 놀라서 울기 시작했죠. 또 소리 지른 애 깼잖아. 남편은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아기를 안고 울었어요. 아기랑 같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집에서는 더 이상 못 있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좀 집에 갈게.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그냥 좀 쉬고 싶어. 무슨 일 있었어?
시댁에서 뭐라 했어? 얘기는 나중에 할게. 일단 좀 쉬고 싶어. 친정엄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오너라라고 하셨죠. 저는 짐을 쌌어요. 아기 옷, 기저귀, 제 옷 몇 벌. 남편이 퇴근했을 때 짐이 현관에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야? 나 친정 좀 갔다 올게.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여보는 내 말을 안 들어줬잖아. 내가 언제? 매번 어머님 편만 들었잖아.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 없어. 그게 무슨? 나도 사람이야. 나도 엄마고. 나도 힘들어. 그런데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아기를 안고 집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눈물이 또 났어요. 이게 맞는 걸까?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무너질 것 같아. 친정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힘들었지? 그 한마디에 저는 와르르 무너졌어요.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인지 몰라요. 힘들었지? 라는 그 한마디가요. 시댁 근처 집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요. 그런데 저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아니, 돌아가고 싶은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친정에서 일주일을 지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시어머니는 정말 도와주려고 하신 거였을까? 아니면 나를 통제하려고 하신 걸까?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분명 손주를 사랑하셨어요. 그건 진심이었죠. 매일 오신 것도, 청소를 해주신 것도, 미역국을 끓여주신 것도 다 손주를 위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없었어요. 제 감정은, 제 공간은, 제 선택은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손주를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제 일상은 통제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걸 몰랐어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친정에서 지내는 동안 남편은 매일 전화했어요. 언제 들어올 거야? 모르겠어.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엄마가 많이 속상해하셔. 손주도 못 보고. 그럼 어머님 모시고 와. 여기서 보면 되잖아. 그게 말이 돼? 그 말에 저는 웃었어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남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친정까지 찾아와서 손주를 보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며느리가 매일 시어머니를 맞이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원했던 건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루쯤은 조용히 쉬고 싶었던 거예요. 아기랑 단둘이 있고 싶었던 거예요. 제 집이 제 집처럼 느껴지길 바랐던 거예요.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었을까요? 손주 사랑과 며느리의 평화는 함께 갈 수 없는 걸까요? 지금도 저는 확신이 없어요. 제가 너무 예민했던 건지 아니면 시어머니가 선을 넘으신 건지 남편이 중립을 지킨 건 현명한 거였는지 아니면 비겁한 거였는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손주를 매일 보러 오는 게 잘못일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지금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